결혼 못하겠어. 다른 여자가 임신했어. 10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앞둔 한은주에게 날아든 연인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아요. 재벌가 딸 윤세라가 은주를 짓밟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 결혼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5억 원의 빚과 강제 결혼 계약서, 그리고 가짜 임신까지. 과연 은주는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사랑과 돈, 배신과 복수가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명동 시계거리의 작은 카페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은주는 친구들 앞에서 새하얀 청첩장을 펼쳐 보였죠. 38세의 나이에 드디어 맞이한 결혼이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축하해. 친구 미경이 청첩장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태수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하잖아.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가난해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은주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가늘고 소박한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태수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손재주도 좋네. 은주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이걸 만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평생 내 곁에 있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 카페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친구들은 은주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은주야, 태수 씨가 정말 너를 아끼는 게 보여. 눈빛이 다르더라. 맞아, 맞아.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너희 둘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정말 잘 어울려.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만 놀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주니 더욱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어머니 김말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말순은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키운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장롱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딸 결혼 준비하는 거지. 뭐긴 뭐야. 말순의 손에는 낡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어요. 엄마,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은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노후는 무슨. 딸 결혼이 먼저지. 이 돈으로 혼수라도 제대로 차려줘야 시집가서 무시 안 당한다.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말순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태수도 착한 애고 너랑 잘 살 거야. 은주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는 수십 년간 반찬을 만들어 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손 많이 거칠어졌네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손으로 널 키웠으니 보람 있지. 이제 시집 보내면 내 할 일 다 한 거야. 며칠 후 은주는 태수와 예식장을 보러 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예식장이었어요. 태수야, 여기 어때?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예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40세의 태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아. 태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은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태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수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은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결혼 준비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은주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뭐든지 이야기해줘.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식장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신랑 신부 대기실이고요. 저쪽이 피로 현장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정말 괜찮아?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날 밤 태수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매일 밤 안부 전화를 하던 태수였어요. 은주는 밤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은주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의 연락은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태수의 변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태수는 항상 성실하고 연락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는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수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보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미안, 오늘 야근해야 해. 다음에 보자. 은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태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태수의 회사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태수는 이미 일찍 퇴근했다고 했어요. 은주는 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은주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태수가 이상해. 연락도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계속 피해. 미경이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 스트레스 아닐까? 남자들도 결혼 앞두면 부담스러워 한다더라.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아. 10년 동안 태수를 봐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은주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태수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태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료가 대답했어요. 최근에 자주 회장님 딸이랑 미팅하더라고요. 회사 일로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딸이요? 네, 윤세라 씨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시더라고요. 태수가 새 프로젝트 담당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더라고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세라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주는 인터넷으로 윤세라를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재벌가의 딸답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은주는 자신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꼈어요. 태수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연락을 피하는 걸까요? 은주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행복한 시간이 점점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수에게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야, 내일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강남 예식장 근처에 카페가 있어. 거기서 보자. 태수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은주는 이상했어요. 왜 하필 예식장 근처일까요? 하지만 태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태수가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목에는 태수가 만들어준 펜던트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태수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은주는 태수를 기다렸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태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 일이 좀 있었어. 은주는 태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수가 피했습니다. 왜 그래? 은주가 의아해했어요. 태수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미안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못하겠어. 태수의 말에 은주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결혼 못한다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갑자기?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왜 갑자기 결혼을 못한다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수야, 이유라도 말해줘. 왜 결혼을 못하는 거야? 은주가 다그쳤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어.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여자라고? 그래, 그 여자가 임신했어. 태수의 고백은 은주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신했다고? 정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구야?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윤세라야. 내 회사 상사야. 은주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인터넷에서 본 그 아름다운 여자,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나를 피한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였어요. 바로 윤세라였습니다. 세라는 은주와 태수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윤세라예요. 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당당했습니다. 은주는 세라를 올려다봤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하는 주시죠? 세라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라가 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10년 동안 사귀셨다면서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라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태수 씨는 저와 결혼할 거거든요. 은주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태수 씨가 말 안 했나요? 제가 임신한 거 말이에요. 은주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은주가 물었습니다. 세라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미 3개월 됐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라는 은주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아요. 태수 씨 같은 남자한테 매달려서 뭐 하려고 해요? 은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세라가 계속 말했어요. 태수 씨는 이제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은주는 고개를 들어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세라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 가요. 할 말은 다 했잖아요. 태수는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수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세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태수 씨,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태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행복해. 그리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겨졌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은주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어요. 태수가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아픈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해내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라는 세라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걸까요?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바쁜 강남의 거리였어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은주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태수의 회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태수와 세라가 결혼하는 걸까요? 은주는 무의식 중에 태수의 회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회사 앞에 도착한 은주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 안에서 태수가 일하고 있을 텐데. 은주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태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며 세라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태수가 따라 나왔어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세라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태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세라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세라 씨, 약혼 소식 축하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세라가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또 다른 기자가 태수에게 질문했습니다. 박태수 씨, 재벌가 사위가 된 기분이 어떠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세라 씨를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재벌가 사위 박태수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언제 결혼하실 예정인가요?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이도 있어서 서둘러야죠. 아이라는 말에 은주의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임신한 게 맞구나. 은주는 벤치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세라는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다시 차에 탔어요. 차가 떠나간 후에도 은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주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태수는 정말 세라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 말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태수 만났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쿵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말순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밥 먹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태수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 첫 키스, 첫 데이트, 모든 게 꿈이었던 걸까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방문 앞에 밥을 갖다 놓았어요. 은주야, 밥 먹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은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뭘 해줄 수 있을까? 말순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은주의 친구 미경이 집에 찾아왔어요. 이모, 은주는 어떻게 지내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사흘째 방에서 안 나와. 밥도 안 먹고. 미경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나야 미경이. 문 좀 열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말순에게 말했어요. 이모, 제가 계속 와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며칠 더 지나자 은주는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말순이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밥 먹자.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은주는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프로포즈할 때 끼워준 반지였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태수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반지였습니다. 은주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죠. 은주는 반지를 빼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청첩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직 발송하지 않은 청첩장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청첩장 하나를 펼쳐봤어요. 한은주, 박태수 결혼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종이었어요. 은주는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직접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내 곁에 있겠다던 태수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거짓말이었구나.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은주는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은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은주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태수가 세라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은주는 의류 매장에서 일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변호사 오기현이었습니다. 55세의 오기현은 은주의 매장 단골 손님이었어요. 항상 정중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기현이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기현은 은주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기현의 눈에는 은주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라면 언제든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오기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기현이 옷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기업들 중에 불법적인 일하는 곳이 많아요. 특히 재벌가들은 더 심하죠. 돈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주의 귀가 번뜩 열렸어요. 재벌가요? 네, 특히 계약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빚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기현의 말에 은주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태수가 빚이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변호사님,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조건으로 결혼을 강요한다면 그게 합법인가요? 오기현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은주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증거요? 네, 계약서나 녹음 같은 물적 증거 말이에요. 오기현이 옷값을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일 있으세요? 은주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제 연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서요. 오기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느 회사인데요? 박 회장님 회사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기현이 놀라며 물었어요. 혹시 대한그룹 박 회장님 말씀이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기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실은 저도 그 회사 일을 맡고 있어서 내부 사정을 좀 알고 있어요. 정말요?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최근에 수상한 계약서를 몇 개 봤거든요.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계약이었는데 좀 이상했어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계약서요? 오기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시간 되실 때 제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은주는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오기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그럼 가시죠. 두 사람은 함께 오기현의 법무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매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오기현은 서류함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계약서 좀 보세요. 은주가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갑은 박 회장, 을은 박태수였습니다. 계약 내용을 읽어보니
은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빚 대신 결혼하라는 계약서예요. 박태수 씨가 진 빚 5억 원을 박 회장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딸과 결혼하라는 내용이에요. 오기현이 설명했습니다. 은주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년간 이혼 금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권 포기 불가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이 합법이에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인격권 침해고 강제 결혼이에요. 하지만 태수 씨가 서명을 했다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오기현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태수의 서명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태수의 글씨였습니다. 그럼 태수가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박 회장이 태수 씨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거죠. 오기현의 말에 은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태수가 세라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수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님,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태수 씨가 협조해야 해요. 본인이 강요받았다고 증언해야 하거든요. 오기현이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세라와 약혼 발표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워지겠네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은주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태수의 빚이 5억 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언제 이런 큰 빚을 졌을까요? 변호사님, 이 계약서 사본을 가질 수 있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 회장은 강력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항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오기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들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수는 사랑해서 세라와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의 메인 인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주의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태수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10년 동안의 사랑이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주는 법무사무실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은주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봤습니다. 박태수와 윤세라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린다는 기사였어요.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결혼하는구나. 계약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은주는 오기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결혼식이 이번 주라던데요. 네, 저도 봤어요. 빨리 진행되네요. 오기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오기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은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태수가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오기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은주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결혼식 당일 은주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계약서 사본을 가방에 넣었어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어머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어디 가니? 은주는 대답했어요.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말순은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하객들로 로비가 가득했어요. 은주는 조용히 결혼식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대장이 없으니 들어갈 수 없을 텐데. 그때 한 하객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은주는 그 틈을 타서 조용히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결혼식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화려한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은주는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태수가 억지로 결혼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음악과 함께 태수가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태수는 잘생겨 보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표정으로 결혼식을 올리다니. 이어서 세라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오만하게 보였습니다.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태수, 윤세라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 주세요.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목사가 나와서 예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목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은주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상 근처에 도착한 은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요.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됐습니다. 태수는 은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주야?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어떻게 여기에? 은주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이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강요된 결혼이에요. 회장석에 앉아있던 박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저 여자를 내쫓아. 하지만 은주는 계속했습니다. 박태수 씨는 5억 원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은주가 계약서를 들어 올렸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설마 그런 일이? 기자들이 카메라를 은주에게 돌렸어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은주는 계약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갑박 회장, 을 박태수, 을의 채무 5억 원을 갑이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을은 갑의 딸 윤세라와 결혼한다. 식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하객들이 일어나서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계약이 있다고? 돈으로 결혼을 강요한다고? 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게 거짓이었어. 태수의 고백에 식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세라가 태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태수 씨,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하지만 태수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경비들아, 저 여자 당장 내쫓아. 하지만 기자들이 은주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강제 결혼 계약이 있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은주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자들이 계약서를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세라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돈으로 시작한 결혼은 끝도 돈으로 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댔어요. 태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어요. 결혼식장의 소동은 그날 저녁 뉴스의 톱기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에서 은주의 폭로를 다뤘어요. 재벌가 강제 결혼 계약 폭로, 돈으로 맺어진 가짜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어머니 말순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그런 나쁜 놈들한테 당할 수는 없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기현 변호사였어요. 은주 씨, 뉴스 봤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마 태수 씨가 뭔가 대응을 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오기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박태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태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일이에요.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강제 결혼 계약이 있었나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다. 제가 세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주는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은주 씨가 보여준 서류는 조작된 거예요. 저를 괴롭히려고 만든 가짜 문서입니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5억 원의 빚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 실패로 진 빚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 그 조건으로 결혼을 강요받은 건 아닙니다. 은주는 화가 났어요. 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때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과 세라 씨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부에서는 은주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짜 문서로 결혼식을 망쳤다는 비판이었어요. 은주는 절망스러웠어요. 태수가 끝까지 박 회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기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 씨, 태수 씨 기자회견 봤죠? 네, 봤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아마 협박을 받았을 거예요. 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박 회장의 횡령 증거를 찾았어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세라 명의로 계좌를 만든 거예요. 정말요?
은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내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그럼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 날 오기현의 고발로 박 회장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이 대한그룹을 압수수색했어요. 언론도 다시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라의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한 병원 관계자가 제보했습니다. 윤세라 씨는 임신한 적이 없어요. 가짜 초음파 사진을 만들어서 사용했거든요. 기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인가요? 확실해요. 그리고 세라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애인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보가 방송되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라가 가짜 임신으로 태수를 속였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기자들이 세라를 찾아가 추궁했어요. 정말 가짜 임신이었나요? 세라는 대답을 피하며 도망쳤습니다. 박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어요. 강제 결혼 계약서는 진짜였고 세라의 임신은 가짜였으며 박 회장은 횡령범이었습니다. 태수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말한 게 모두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돈 때문에 결혼을 강요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왜 처음에 거짓말을 하셨나요? 박 회장이 협박했어요. 은주 씨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주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상처만 줬네요. 그날 밤 태수는 은주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며 말했어요. 은주야, 나야. 태수야, 문 좀 열어줘. 은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돌아가요. 할 말 없어요. 태수는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태수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결국 문을 열고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민폐잖아요. 태수는 은주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의 사랑을 돈 때문에 버린 내가 너무 못났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태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 씨,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은주는 그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서울을 떠나 작은 소도시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말씀과 함께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지만 두 모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은주야, 오늘 김치찌개 많이 팔렸네. 말순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서울에서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새로 담근 김치도 있어요. 맛보세요.
은주는 웃으며 김치를 내놨습니다. 예전에 비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시간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은주는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자세히 봤어요. 태수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태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자라고 옷도 허름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왜 여기에 온 걸까요? 태수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태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태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녕, 은주야. 태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은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경이한테 들었어. 여기서 가게 한다고. 태수가 대답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잘 꾸며놨네. 태수가 말했어요. 은주는 태수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태수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주려고 왔어. 상자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은주가 태수에게 선물 받았던 펜던트였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는 펜던트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태수가 말했어요. 펜던트 안에 쪽지가 있어. 읽어봐 줄래? 은주는 싫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펜던트를 열어봤어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쪽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 씨,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은주야, 나 모든 걸 정리했어. 박 회장 피해자들한테 보상도 다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한 번만 더. 은주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수 씨도 피해자였잖아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한 거야. 용기가 없었어. 그때 말순이 가게 뒤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말순이 태수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그냥 지나가던 손님이에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말순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순은 태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 혹시 태순이? 박태수?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어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뭐하러 왔어? 내 딸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어머님, 죄송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말순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그만해요. 은주가 말순을 말렸습니다. 태수는 펜던트를 카운터에 놓고 말했어요. 은주야,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줘. 기다릴게. 그리고 태수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은주는 펜던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는 사라졌지만 아직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태수도 아팠을 거야.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했으니까. 은주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수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어요. 국밥 장사 배우러 왔어. 여기서 일하고 싶어. 은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심이야.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은주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절박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가게에서 나왔어요. 또 왔네. 뭐하러? 어머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태수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일한다고? 너 같은 놈이 뭘 할 줄 알아? 저 배우겠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하겠어요.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은주는 태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한번 기회를 줘보시는 게 어때요? 은주가 말순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어?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태수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은주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딸 또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 태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은주를 울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말순은 태수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태수는 은주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반찬 나르다가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태수도 제법 일을 익혔어요. 손님들도 태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그래, 재벌가 딸하고 결혼할 뻔한 사람. 태수는 손님들의 시선을 받으며 부끄러워했지만 묵묵히 일했어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태수가 국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와 태수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야, 왜 정말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은주가 물었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변하고 싶어서. 은주는 태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의 태수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겸손해졌고 성실해졌어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세 사람의 호흡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말순도 태수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태수야. 이거 좀 도와줘. 말순이 태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태수가 달려가며 대답했어요. 은주는 이런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많이 찾아왔어요. 국밥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끓였어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태수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부부 같아 보이는데요?
은주와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매출 괜찮네. 태수도 제법 일 잘하고. 태수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와 태수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태수가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진심은 남아요. 태수 씨의 진심을 믿어보고 싶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잘할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은주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 몇 달이 더 지나자 가게는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신문에도 소개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은주와 태수 그리고 말수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놓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새벽 은주가 국물을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행복했어요. 태수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은주야, 행복해?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 세 명이 함께 있으니까. 시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국밥을 저으며 생각했어요. 행복은 돈이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되는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랑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은주와 태수 그리고 말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